100년 전 한 예언가가 한국의 미래에 대해 충격적인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최근에서야 발견되었고 전 세계를 뒤흔들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25년 한국에서 나타날 지도자가 세계 질서를 완전히 뒤바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최근 헝가리에서 발견된 100년 전 예언의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이 예언이 지금까지 맞춘 세계적 사건들은 무려 80%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정점이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진 지금 많은 나라들이 무너져 가고 있지만 오직 한 국가만이 전례 없는 번영을 누릴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 한국입니다. 한국이 세계의 새로운 중심이 되고 동방의 사자라 불리는 지도자가 등장해 이 모든 변화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서 예언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2025년 대통령 선거에서 결정됩니다. 지금 이 순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의 끝까지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이 페트르, 이 이름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생소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이름은 세계 역사를 새롭게 해석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20세기 초반 헝가리에서 태어난 그는 평범한 사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그는 놀라운 비전에 사로잡혔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미래를 보았고 그것을 일기장에 기록했습니다. 잠들어 있던 동양의 호랑이가 사자로 변하여 세계를 이끌 것이다. 이것은 보이 페트르가 1922년 2월 기록한 문장입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예언 얘기는 헝가리 부다페스트 외곽의 작은 수도원 지하실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불과 몇 달 전인 2024년 10월 수도원 보수 공사 중에 발견되었습니다. 발견된 자료를 분석한 연구팀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페트르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 소련의 몰락, 인터넷의 등장, 2020년 세계적 전염병,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2024년 세계경제 위기까지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2025년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에 모두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페트르의 예언 중 한국에 관한 내용은 더욱 놀랍습니다. 그는 반도의 나라가 세계의 빛이 될 것이라고 영확히 언급했습니다. 그가 말한 봉방의 사자는 2025년 한국에서 등장할 지도자를 가리키며 이 인물은 단순한 정치인을 넘어 세계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세계의 저녁을 밝힐 것이다. 페트르의 이 예언은 한국의 전통적 별명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어떻게 그가 100년 전 헝가리에서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한국의 별명을 알고 있었을까요? 이것만으로도 그의 예언의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페트르의 예언 중 이미 실현된 것들을 살펴보면 그가 한국에 대해 언급한 내용도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는 동양의 반도 국가가 문화로 세계를 정복한 후 영적으로 세계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류의 세계적 확산은 이미 그의 예언의 첫 번째 부분이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보이 페트르의 예언이 계속해서 현실이 된다면 2025년은 한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페트르의 문서에 묘사된 동방의 사자는 독특한 특징과 놀라운 능력을 지닌 인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신비로운 지도자의 출현이 어떻게 한국과 세계의 미래를 바꿀지 그 예언의 세부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페트르의 예언서에는 동방의 사자에 대한 놀라운 묘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이 인물을 세상을 뒤엎을 불꽃 같은 영혼의 소유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반적인 정치인들과는 확연히 다른 특성을 지닌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는 정치 경험이 거의 없지만 대중을 이끄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페트르의 기록에 따르면 이 지도자는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자로서 50대 중반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정치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는 전통 정치인들의 갖지 못한 풍찰력과 직관을 갖고 있으며 그의 말 한마디가 수백만 명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졌다고 합니다.
페트르는 이 사람의 외모까지 묘사했는데 날카로운 눈빛과 넓은 이마, 그리고 미소 지을 때면 모두를 안심시키는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 페트르의 예언이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최근 2024년 말부터 시작된 정치적 혼란과 경제 불안정은 새로운 종류의 지도자를 갈망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 정치 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면서 기존 정치인들과는 다른 배경을 가진 인물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페트르는 이 지도자가 큰 위기 이후에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가 말한 위기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경제적 붕괴나 사회적 갈등 또는 외부적 위협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가 초매제가 되어 국민들이 새로운 지도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2024년 말부터 시작된 경제 위기와 사회적 분열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흥미로운 점은 페트르만이 이런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6세기 프랑스의 예언자 노스트라다무스도 유사한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그의 백과 예인집제의 세권 95절에는 동쪽에서 나타난 새로운 법의 수호자가 서구 세계의 오래된 질서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페트르가 말한 동방의 사자와 같은 인물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의 고전 예언서 정감록에도 비슷한 내용이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정감록에는 난세에 참대망이 일어나 새 세상을 열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 문학군의 예언이 이렇게 일치한다는 것은 반술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페트르의 예언에 따르면 이 지도자는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며 2026년에는 그의 영향력이 한국을 넘어 아시아 전체로 확대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정치적 변화뿐만 아니라 영적인 각성을 이끌어내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의 기간은 이 지도자로 인해 세계 질서가 완전히 재편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보이 페트르의 예언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2025년부터 2028년까지의 기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는 이 기간을 오래된 제국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빛의 동방에서 솟아오르는 시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세계 권력 구조가 완전히 뒤바뀌는 기간이라는 것이죠. 페트르는 기존 서구 강대국들의 영향력이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경제에서 정치적 우위가 약화되고 도마시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력 축이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그가 100년 전에 쓴 기록에는 황금 북수리가 날개를 젓고 붉은 용은 힘을 잃으며 반도의 사자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 것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황금 북수리는 미고 붉은 용은 중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놀랍게도 현재 세계 정세를 보면 이러한 예언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내부 갈등과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두 강대국 모두 내부적 문제로 인해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새로운 세계의 질서의 중심축이 될 기회를 갖게 됩니다. 페테르는 한국의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 세계를 이끄는 문화적, 영적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반도의 국가가 세계의 양심이 되어 동서양을 연결하는 바리가 될 것이라는 그의 말은 한국의 미래 역할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페테르는 사자의 나라에 황금비가 내릴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국의 원화가 세계의 주요 기축풍화로 부상하고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세계 표준을 만들어 갈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특히 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우주산업 분야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잡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변력의 시기는 수많은 부정과 위험도 함께 가져옵니다. 페테르는 사자의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영포 분쟁과 자원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일본과 중고,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의 긴장 관계가 고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 내부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오래된 사고방식을 가진 이들이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방해할 것이라는 구절은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분열과 정치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결국 동방의 사자의 리더십 아래 한국 사회는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페테르가 예언한 이 대변력의 시기에는 자연의 변화도 함께 찾아옵니다. 그는 지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여러 지역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 해안 지역에 큰 재앙에 닥칠 것이라는 예언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는 바다가 땀을 삼키고 불의 산이 깨어날 때 섬나라는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화산 폭발이 연이어 발생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페테르는 이 재앙이 2026년 중발에 시작되어 2027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진원지까지 언급했는데 섬나라의 주만구에서 시작되어 동쪽 해안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일본 혼슈 중부에서 시작하여 간동지방으로 퍼지는 대재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이러한 재난은 도마시아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세계 3위 경제대국인 일본의 위기는 글로벌 경제에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페테르는 섬나라의 고통이 세계 경제의 균형을 무너뜨리지만 이웃나라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한국이 이러한 자연재해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페테르는 반도는 천국의 보호를 바다 파도와 불로부터 안전할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반도가 지질학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며 대규모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지리적 안정성은 한국에게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페테르는 안전한 땅을 찾아 많은 이들이 반도로 모여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주경국의 재난을 피해 한국으로 이주하는 인구가 급증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일본과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이주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인구 유입은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페테르는 이방인들이 가져오는 지식과 재산이 반도를 더욱 풍요롭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한국의 기술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페테르는 이러한 자연재해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지구의 재구성 과정의 일부라고 설명합니다. 땅과 바다가 새로운 경계를 그리는 시기가 올 것이라는 그의 말은 지구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시기에 한국은 지리적 안정성과 함께 환경적 지속 가능성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페테르가 이러한 환경 변화와 정치적, 사회적 변화 사이의 연관성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균형이 무너질 때 인간 사회의 균형도 새롭게 재편된다는 그의 말은 환경 변화가 새로운 세계 질서 형성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페테르의 예언에 따르면 이 시기에 한국은 환경위기에 대응하는 세계적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반도의 국가가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의 모델을 세계에 보여줄 것이라는 그의 말은 한국이 친환경 기술과 지속가능한 생활 방식의 선구자가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페테르는 한국인들에게 자연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시대의 기회로 받아들이라고 조언합니다. 자연재해의 시대는 분명 도전이지만 동시에 한국이 세계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페테르의 예언에서 동방의 사자는 단순한 정치인을 넘어선 존재로 묘사됩니다. 그는 이 인물의 하늘의 뜻을 받들어 새 시대의 열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세계 여러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예언적 지도자 혹은 메시아적 인물의 개념과 맞닿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문명에서 이기의 시대에 등장하는 구원자적 지도자에 대한 예언이 있어 왔습니다. 유대교의 메시아, 기독교의 재림, 불교의 미륵불, 이슬람의 마하디 등이 그 예입니다. 페테르의 동방의 사자도 이러한 전통 속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지도자가 종교적 인물이라기보다 영적 지혜를 갖춘 세속적 리더가 될 것이라고 암시했습니다.
그는 정치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별들의 지혜를 담고 있다는 페테르의 표현은 이 지도자가 겉으로는 정치인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훨씬 더 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형식적인 종교를 넘어 우주적 진리와 연결된 인물로 그려집니다. 이 지도자는 정치, 경제, 문화뿐만 아니라 인류의 영적 진화까지 이끌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은 한국 사회의 가치관 변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페테르는 사자가 나타나기 전 그의 백성들의 마음이 먼저 변할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가 물질주의적 가치관에서 벗어나 더 높은 의식 수준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에서는 물질적 성공을 넘어선 삶의 의미와 행복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가치 소비, 미니멀리즘, 예빈과 같은 개념이 확산되고 있으며 환경보호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페테르가 예언한 영적각성의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치와 영성의 관계도 새롭게 정의될 것입니다. 페테르는 동방에서 정치와 영성이 하나로 융합되는 새로운 풍치 방식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정치가 단순한 권력 투쟁이나 물질적 이익 추구를 넘어 사회의 영적 발전과 인간의 잠재력 실현을 위한 보고가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예언은 한국의 전통 문화와도 깊은 연관성을 갖습니다.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하나인 세종대원은 정치적 능력과 함께 깊은 인문적 지혜를 겸비한 풍치자였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한 한글 창제, 과학기술 발전, 문화예술진흥 등 한국 사회의 간 영역을 발전시켰습니다. 페테르의 예언에 따르면 동방의 사잘은 세종대왕의 현대적 재형과도 같은 인물이 될 것입니다. 예방의 지혜가 새 시대에 다시 끼어날 것이라는 그의 말은 세종대왕의 통치 철학이 현대적 맥락에서 부활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또한 이 예언은 한국의 전통사상인 유교와 불교의 이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유교의 수기치인, 과대동사회, 대동사회, 개념, 불교의 보살도와 자비, 정신은 모두 개인의 내적 수행과 사회적 실천의 조화를 강조합니다. 페테르의 동방의 사잘은 이러한 동양 전통사상의 정수를 현대적으로 구현하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는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바리가 될 것이라는 페테르의 말은 이 지도제가 한국의 전통적 가치와 미래지향적 비전에 결합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 놀라운 예언들은 최근 헝가리에서 발견된 추가 문서들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발견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상세한 예언의 지도를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외곽의 수도원에서 페테르의 원본 예언서가 발견된 이후 연구팀은 추가 문서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바로 2024년 10월에 찾아낸 미공개 예기장으로 여기에는 한국에 관한 더욱 구체적인 예언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예기장에는 2025년 봄 동방의 반도국가에서 뜻밖의 인물이 정치적 혼란 속에서 부상할 것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과 정확히 일치하는 이 예언은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페테르는 심지어 이 지도자라 등장하는 구체적인 상황까지 묘사했는데 기존 권력 구조의 갑작스러운 붕괴와 함께 새로운 목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서들의 발견 과정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헝가리 정부의 역사보존 프로젝트 중 우연히 발견된 이 문서들은 처음에는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연구팀이 페테르의 과거 예언들이 현실화된 사례를 확인하면서 이 문서들의 중요성이 급부상했습니다. 한대 과학기술을 동원한 분석 결과 종이의 연대와 잉크 성분이 페테르 생존 당시의 것임이 확인되었고 필제 분석을 통해 진위성이 입증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페테르의 예언이 세계 여러 지역의 다른 예언들과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티베트의 고대 문서에는 동쪽의 호랑이 나라에서 세계의 빛이 시작될 것이라는 구절이 있으며 이는 페테르의 예언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또한 남미마야 문명의 예언서에도 태양이 뜨는 곳에서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문명의 예언들이
한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시대를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모두 2025년의 기점으로 한 큰 변화를 예측했으며 그 변화의 중심에 동아시아, 특히 한국이 있다고 말합니다. 페테르의 최신 발견 문서들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의 시간표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2025년 중반에 한국에서 정치적 격변이 일어나고 2026년 초에는 동방의 사자가 본격적으로 세계 무대에 등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2027년 부탈은 한국 주도의 새로운 국제 제서가 형성되기 시작하며 2028년에는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다고 예측했습니다. 이 모든 예언들이 현재 한국에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변화의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의 정치적 지형들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정당 체제의 약화, 무소속 인사들의 부상, 그리고 국민들의 새로운 지도력에 대한 갈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으며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이미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철학, 생활 방식, 그리고 가치관까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현상은 페트레의 예언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일 수 있습니다. 페트레의 새로운 문서들은 우리에게 미래를 위한 준비를 촉구합니다. 그는 변화의 물결이 갑자기 밀려올 때 준비된 자들만이 그 위에 탈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이 예언이 지시하는 미래에 어떻게 대비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역할, 그리고 그 중심에 있을 미스터리한 지도자의 등장을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페트레의 예언의 핵심은 한국이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 인류의 등대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동방의 반도 국가가 영혼의 빛을 전 세계에 비출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물질적 성공을 넘어 영적, 도덕적 지침을 제시하는 나라로 발전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서 이런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사상과 현대적 가치관이 결합된 독특한 영성 문화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템플스테이, 명상 프로그램, 한국식 웹인 라이프스타일 등이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른바 K-스피리추얼리티가 새로운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페트르는 이러한 K-스피리추얼리티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세계를 변화시키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동방의 지혜가 서구의 과학과 만나 새로운 인류 문명의 기초를 세울 것이라는 그의 말은 한국이 물질과 정신의 조화로운 발전 모델을 제시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이미 전례 없는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K-팝, K-드라마, K-영화, K-뷰티 등 한류 콘텐츠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세계인들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이미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습니다. 하지만 페테르의 예언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한류는 반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노래와 이야기로 세계의 마음을 사로잡고 다음에는 가치관과 철학으로 세계의 정신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단계적으로 깊어져 결국에는 세계의 사고방식과 가치, 측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문화적 영향력이 실질적인 리더십으로 발전하는 과정도 페테르는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문화의 힘이 경제의 힘으로, 경제의 힘이 정치적 영향력으로 이어지며 마침내 영적 지도 여부로 완성될 것이라는 그의 말은 한국의 세계적 위성이 단계적으로 높아질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대변력의 시기에 한국 국민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페트르는 듬대지기들이 먼저 빛을 밝혀야 배들이 안전하게 항구로 돌아올 수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한국인들이 먼저 새로운 시대의 가치를 치화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전례 없는 기회와 함께 큰 책임이 주어집니다. 페트르는 반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준비할 때 가장 큰 축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변화의 물결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참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인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페트르는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전통과 현대의 조화. 둘째, 물질과 정신의 균형. 셋째, 개인과 공동체의 상생. 이 세 가지 원칙을 실천하는 사회가 될 때 한국은 진정한 세계의 리더가 될 수 있다고 그는 예언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는 수많은 도전도 따를 것입니다. 페트르는 빛이 가날수록 그림자도 짙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세대 갈등, 가치관의 충돌,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적 분열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한국의 부상에 대한 견제와 경쟁이 심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페트르는 이러한 도전들을 한국인들이 지혜롭게 극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사자의 백성들은 고난을 풍해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그의 말은 한국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위기가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페트르가 예언한 세계의 등대 역할을 받아들이고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에 안주하며 변화의 물결에 휩쓸릴 것인가? 역사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선택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다가올 2025년 후반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보이 페트르의 충격적인 예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가 예견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정리하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페트르의 예언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동방의 사자라 불리는 신비로운 지도자의 등장입니다. 그는 2025년 중반부터 한국 정치계에 새롭게 등장하여 2026년에는 국내를 넘어 아시아 전체에 영향력을 확대의 인물로 묘사됩니다. 이 지도자는 정치적 능력뿐만 아니라 깊은 영적 풍찰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국을 물질과 정신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문명의 중심지로 이끌 것이라고 합니다. 페트르는 이 인물의 외모와 성격까지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과 부드러운 미소를 동시에 가진 자, 기존의 틀에 갇히지 않는 자유로운 사고의 소유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전통 정치인의 배경이 아닌 문화나 기술 분야에서 갑작스럽게 정치 무대에 등장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지도자의 정체성은 여전히 수수께끼이지만 그가 가져올 변화는 분명해 보입니다. 한국의 새로운 역할도 페트르 예언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는 한국이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 세계의 영자, 문화적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의 기간은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전례 없는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약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새로운 균형자이자 조화의 중재자로 부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징후에 주목해야 할까요? 페트르의 예언이 실현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첫째, 그는 2025년 여름 기존 정치 구조에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것은 정치 스킨데 갑작스러운 권력 구조의 변화 또는 예상치 못한 인물에 등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2025년 하반기에 일본과 중국 관계의 급격한 악화,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중재자 역할이 중요한 징후가 될 것입니다. 셋째, 페트르는 별들이 특별한 배열을 이룰 때 동방의 사자가 첫 연설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2025년 가을의 특정 천문학적 사건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페트르는 동방의 반도에서 젊은이들이 먼저 깨어나 오래된 체제의 질문을 던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기존 가치관과 사회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는 2025년 하반기부터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페트르는 반도의 화폐가 세계적 가치를 얻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한국 원화의 국제적 위상 감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원화의 이치 변화는 페트르 예언의 경제적 측면이 실현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예언과 징후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미래는 이미 시작된 것일까요? 페트르의 예언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다.
깊은 풍찰력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우리는 이미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예언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페트르는 우리에게 특정한 미래를 경고하는 것이 아니다. 가능성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예언은 한국인들에게 자신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예언은 우리에게 더 큰 책임감과 비전을 요구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페트르는 내적 준비와 외적 준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내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가치관과 영적 성숙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외적으로는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그는 공동체의 힘이 개인을 지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급변하는 시대에 관한 공동체 의식과 상호협력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변화의 시기를 지혜롭게 준비한다면 페트르가 예언한 빛의 시대를 함께 열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예언의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에서 2028년으로 이어지는 이 중요한 시기, 우리 모두가 역사의 증인이자 참여자라 될 것입니다. 함께 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시작합시다. 다가올 날들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놀랍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